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이 간밤에 미국 시장의 행보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둘 다 1.74%의 상승을 함께 했는데요. 각각 2288선, 695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어제는 또 IT 업종에만 집중이 됐다면 오늘은 화학 업종에서도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사들였던 기관까지 더해진 점 수급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실적 시즌 지점에 서서 그래도 좀 양호한 성적을 내주는 기업들 실적에 특히 또 2차 전지 대형주의 랠리가 펼쳐지면서 보다 좀 단단한 장세가 연출되는 흐름이었고요. 또 삼성전자가 드디어 장중에 6만 원 선을 터치했던 점 좀 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성질을 가진 악재성 재료도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왜 좀 우울할 때는 더 딜레마에 빠지려고 하고 좋을 때는 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또 시기가 있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오늘 수익 응원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부터 또 앞으로의 시장 포커스, 또 종목별 밸류에이션까지 이지은 전문가님의 냉철한 기술적 분석부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까지 탄탄하게 더해지면서 두 분의 시너지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시너지를 장중에 받으셨을 때 어떤 수익을 담으실 수 있는지도 봐드려야겠죠. 먼저 단기는 한 달 이내, 초단기는 일주일 이내로 매매 타점을 잡아주셨던 종목들입니다. 불안했던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기회의 찰나를 딱 잡아주셔서 뭐 당일, 이거래일, 또 이길로도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을 담아주셨던 거 확인되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 외에도 계속해서 그날 잡히고 있는 관심 종목들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고민되고 계신다면 오늘 방송 중에도 지금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살기 섹터와 필살기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 매매 타점 전략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이 될 거고요.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일부에서는요, 실적이 또 하나씩 둘씩 발표되면서 우등생이 속출했던 2차 전지 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크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까지 하면서 정책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인데요. 이 안에서도 또 꼭 잡아야 될 테마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고요. 또 2부에서는 게임주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민감도가 둔해졌을 뿐 아직은 또 끝나지 않은 금리 인상기인데 이런 금리 인상기의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임주에는 좀 연속성을 기대해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또 싹 덜어낼 수 있는 불차트 종목으로 아주 매력적인 진입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오늘장 포인트와 특징도 잘 잡아내면서 내일장 대응 저희와 함께 하나씩 해보시죠. 주식 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실 수익오만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함께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빨간불을 켜내는 시장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기분이 조금은 풀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문을 열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좀 멉니다. 이러한 갈 길 조금이나마 순탄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저 이지은 전문가니까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방송 중 말고도 또 장중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든든하게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장 돌아보면서 또 이슈와 특징주까지 차트를 기반으로 근거 있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전문가님의 시장 평가가 너무 궁금한 게 아침에 이 종이신문을 펼쳤을 때는 이제 시장 장이 열리기 전에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아우 아니다 오늘 좀 힘들게 포기하자. 힘든 거 아니야? 이랬는데 장은 또 분위기가 달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될지 좀 사실 봐주실까요? 지금 대내적으로는 악재가 뭐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좋을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의 활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BBB5가 뜬다. 지금 외국인이 3조 넘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는데 자, BBB5가 뭐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렇게 BBB5라고 이름을 정해져서 지금 시장에서는 BBB5 얘기가 많은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론의 무게가 실리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대형주 장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바탕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단 하루만 빼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속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은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과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들, 그렇지만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트렌드와 부합하는 종목들 위주로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에는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대형주만 오르면 뭐해? 나는 중소형주 가지고 있는데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은 이런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의 대형주들이 움직여야지 그 이후에 또 코스닥 종목들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대내외적으로 힘들어도 좀 체질이 바뀌고 있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3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3% 정도가 올랐는데 처음에는 사실 역성장을 굉장히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많이 했었고 기대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내수에 대한 이런 화랑 그리고 예상보다 그리고 투자 효과에 성장을 했습니다. 0.3%라는 이 미비한 숫자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또 어쨌든 상승이라는 이 결과가 나옴으로써 우리나라 투자 심리에 대해서 조금은 좀 좋은 쪽으로 불을 지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조절론이 지금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는 없어요. 오히려 침체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체가 그렇게 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긴축 조절론과 함께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좀 낮게 하면서 긴축 조절론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은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
지금 금리 인상이 0.75%포인트 될 확률은 40% 이하로 감소되긴 했지만 11월에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제재가 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지금 당분간 없기 때문에 긴축 조절론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는 감도 전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좀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환율이 또 좀 밀리면서 환율 1,400원 이하로 갈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또 좀 들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주요국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중국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들이 이뤄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일시적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흐름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바뀌어진다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개입할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깊은 관여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제가 그 어느 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비중 확대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바닥이니까 쌍끌이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팔고 나와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혼조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좀 간단하게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그동안 계속 고전을 면치 못했다가 우리 지수 레벨 다운되고 레벨 다운되고 레벨 다운되고 굉장히 레벨 다운되면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2250이라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희망을 갖게 만들어줬는데 그치만 우리가 아직 돌파해야 되는 저항 구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은 좀 혼자서 매매하시는 건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은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특히 외국인의 활약으로 좀 빨갛게 물들었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피, 코스닥 또 차트 봐주시면서 이 부분에서는 또 일시적일지 추세 전환일지 또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또 전략적인 부분 챙겨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한 줄씩 포인트를 잡아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챙겨갈 부분은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함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소통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그날 또 관심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단기와 초단기로 또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립니다. 초단기는 특히나 일주일 이내로 타점을 잡아드린 종목들인데 보시면 다 두 자릿수 넘고 있고 데이터 솔루션도 당일로 공략해드린 종목으로 6% 넘는 탄력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도 이런 빨간불 계좌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방금 알려드렸던 QR코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오늘 장에서 주목하신 이슈로 더 세세하게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셨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뤘던 주제였는데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미국의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네, 좋은 성과를 거뒀고 또 그 성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종목들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모비라이, 인텔의 자회사 모비라이가 나스닥 상장에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30% 넘는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24조 원에서 하루 만에 32조 원으로 상승하는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 상승 그리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시총을 낮춰서 상장을 했다라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 오늘 어떠한 흐름이 있냐. 사실 모빌아이 상장 이슈가 그동안 말도 굉장히 많았는데 상장을 진행이 되었고 또 거기다 성공적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이런 탄력들이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약간 수급 분산 현상 그리고 대형주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좀 부진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모트렉스를 대장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서 쓰리바닥 찍고 상승 탄력 한번 나오다가 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트렉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 놓진 않았는데 시장 밀리는데도 시장이 그동안 변동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배열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아직 이 테마가 지금 좀 숨죽이고 있지만 조만간 좋은 모습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트렉스 관련 또 종목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칩스앤미디어가 요즘에 좀 급부상을 했는데 오늘 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탄력이 나오다가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기 이평선 21선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탄력 나왔다가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그 바닥 구간, 저점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속 움직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최근 흐름과 관련해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좋은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특징주 하나 제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18세 이상 성인이 최대 30g까지 대마초를 소지하는 방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제된 시장에서 성인에게 기호용 대마초 판매도 허용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쪽에서 먼저 좀 굉장히 파격적인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바이오가 탄력을 좀 세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저는 이 대마 관련된 이슈들은 물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탄력을 낳아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서 좀 종목을 매수하기에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매수하기에는 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나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아주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관련주인 오성첨단 소재는 단기적으로 그동안 계속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21선도 살아있고 지금 정배열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장 이슈 두 가지 봐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모빌아이가 나스닥 상장에 흥행 성공을 했다는 이슈 첫 번째로 봐주셨는데 이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커지면서 우리 시장의 관련주로는 모트렉스가 강했고요. 또 관련 특징주로 칩스앤미디어까지 더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모트렉스는 시장이 최근에 밀렸을 때도 또 밀고 가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때문에 조만간에 한 번 더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칩스앤미디어까지도 그렇고 또 특히나 자율주행 전반적으로 이 테마는 앞으로도 최근 흐름과 함께 더욱더 관심권에 꼭 둬야 될 테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그와 함께 또 흐름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두 번째로 봐주셨는데 또 이 소식이랑 함께 움직였던 관련 특징주
우리바이오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차트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대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탄력을 좀 볼 수는 있지만 성장성을 기대해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장 이슈, 그날 시장의 이슈만으로도 관련 특징주 안에서 이렇게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까지 봐주시는 분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분석들을 실시간으로 잡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슈에 따른 관련 특징주를 두고서 진유정 전문가님은 기본적 분석을 해주실 거고 또 이지은 전문가님은 기술적 분석을 해주시면서 두 분의 시너지가 뭐 테마성이 짙은 단기 종목인지 혹은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탄탄한 종목인지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세우시면서 공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 그 테마 관련해서 그 이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대마 관련주인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재로만 연관이 돼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떤 소재요? 왜냐면 요즘에 또 제약바이오 쪽에 또 네네.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바이오라고 하면 그냥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받는 흐름을 또 타고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꼭 이 대마 관련주의 재료만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만 딱 보면 명칭만. 근데 네. 이제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테마, 관련된 이 종목이 편입된 섹터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바이오 쪽에서 이 종목이 자기가 이제 속한 종목 안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특정 테마로 움직였던 이력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말 테마성이 짙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대마 관련주 더더욱이나 단기적인 탄력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도 단기냐 중장기냐라고 또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을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요. 들어오셔서 함께 그런 종목별 전략 세우신다면 이렇게 탄력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또 리뷰를 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 데이터 솔루션,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일에 챙길 수 있었던 이슈와 또 그 관련 특징주였습니다. 이렇게 당일로 6% 이상의 수익을 챙겼는데 이 이상으로 좀 더 유연하게 챙기셨던 분들은 26%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전략 세우신다면 또 어느 장에서나 빨간불 켜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 들여다 보는 데까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필살기 섹터와 또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여러분 포트 속에서 또 어마어마한 필살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 오락관 1부 이제 필살기 담는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필살기 중에서도 섹터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또 2차 전지를 한번 또 다시 2차 전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꽂히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꽂혔습니다. 네. 대세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2차 전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의 방향성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움직이는 모습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차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라고 포부를 발표했고요. 11월 달에는 산업혁신 전략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도 좋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수주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이런 바탕들이 있는 건데 제가 2차 전지를 그동안 계속 설명을 좀 드렸고 소개도 많이 드렸어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리사이클링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언급을 드리고 나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또 오늘 2차 전지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2차 전지 장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리사이클링 그리고 우리가 또 소재 쪽을 봤으면 장비 쪽을 놓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세 섹터인 2차 전지 관련주 지금부터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왜 장비주를 봐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는 2025년 배터리 3사 합산 생산 능력이 무려 3배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된다. 자, 이게 무슨 관련이냐?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원래 배터리 생산 그 능력이 예전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50기가와트시라고 한다면 자,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무려 350와트 기가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합산에 대한 생산 능력이 커지다 보면 따라가는 장비 업체들은 줄줄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조인데 지금 그동안 배터리 시장이 한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일본 세 개국의 기업들이 과점인 시장이에요. 근데 그중에 중국 쪽은 내수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무려 55%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국내 장비업체 수주 잔고 역시 3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어요. 배터리 3사도 점점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비업체들도 3배 이상의 수주 잔고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수주 잔고가 뭐냐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런 수주액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수주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21년에는 수주 잔고가 300조 원이었는데 지금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610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거점 또한 지속해서 업체들이 확장 중인데 자, 이런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고 그 수주에 맞춰서 준비 그리고 수주가 그만큼 많이 쏟아져 오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2차 전지에 밀접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IRA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에는 최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차는 배터리 부품의 100% 그리고 원재료의 80% 이상을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진행이 돼야지만 허용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수익이 불가피한 그런 몇 가지 부품을 제외를 하면 사실상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의 완성차 업체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앞다투어서 미국 현지에 지금 생산시설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 장비를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까지도 같이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유럽도 급해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차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앞서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유럽인데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량 10배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외의 시장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크고 작은 기업들이 생겨나고는 있어요. 근데도 왜 우리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지금 경쟁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궁금하시겠지만 가장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도 노력을 했겠죠. 기업들을 본인 자국들의 기업들을 살리려고 노력도 했는데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기술력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게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스볼트가 초기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업체, 장비 업체 쪽과 일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럴 바에는 기술력 좋고 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 업체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 쪽에 우리나라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장비가 대규모로 발주될 수 있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는데요. 지금 투자 스케줄을 봤을 때 지금 2분기부터 2023년 그 이후까지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이런 완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네시 공장이 5월 달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장비에 대한 수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또 SK온의 발주도 4분기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 SDI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 SDI 쪽으로도 수주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을 그럼 이제 키우지 않을까? 반도체를 많이 좀 연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지금 실적 바닥론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산업이고 2차 전지는 현재 좋은 산업이고 앞으로 화랑기를 맞이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또 무게중심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SDI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전지 사업 부분이 수익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배터리 부분 무려 약 10%의 수익성 기록을 했고 프리미엄 제품 판매의 확대 그리고 소형전지 부분의 고부가 제품 중심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 그 BMW의 젠5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 젠5와 적용된 신규 전기차 모델 또한 출시가 될 전망이라서 이쪽으로 지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좋아질 수 있고 4분기를 끝으로 보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고 미래 먹거리가 풍부한 이쪽에 이재용 부회장이 집중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실제로 지난 6월에 이재용 회장이 SDI의 최대 고객사인 BMW와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BMW의 만남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성 SDI 그리고 BMW가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LG 엔솔, 포스코 케미칼, GM 등이 북미에서 체결한 이런 전기차 밸류체인 파트너십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시설 투자나 이런 거를 단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반면에 삼성 SDI는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된과 동시에 좀 방향성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캐파 증설에 그리고 돈을 기술력도 있지만 자금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북미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지금 이 이외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 다른 신규 완성차 업체들과 OEM 합작 설립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게 BMW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궁금하실 게 바로 이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재용 회장이 승진을 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또 관련 삼성 SDI 쪽이 좋아질 수 있고 거기다 모든 지금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데 과연 어떤 기업을 우리가 그런 공략을 해야 될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냐? 중국산 장비의 미국 진출이 제한됐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 그럼 한국 장비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장비사들한테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고요. 제가 오늘 히든 필살기 종목을 통해서 이러한 업체들을 좀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고객사 및 사업 다각화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다변화를 갖고 있는 기업인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장비 기업들 중에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폐배터리 쪽에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또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폐배터리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다각화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좀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신규 고객사양 턴키 수주 가능한 업체인가 유럽 쪽은 턴키 완성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수주가 가능한 업체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러한 식으로 발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쪽이 가능한가 또 오늘도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하반기 시작 신규 발주 가능한 기업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굵직한 발주들이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질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한 기업들 북미 신규 투자 타임라인 굉장히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오늘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 톡방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노란 톡방에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달리는 말이 정말 많았던 2차 전지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비주 꼭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필살기 섹터로 꼽아주셨는데요. 배터리 3사에서 예측되는 2025년 또 합산 생산 능력부터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성이 또 확대되면서 당연한 미래 먹거리로 점 찍어둔 섹터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포인트로 또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좋다 하는 섹터인데 그럼 어떻게 또 어느 종목 언제 어느 자리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 관련주를 좀 분석해 보면서 오늘 섹터의 현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대표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종목을 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딱 2개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네. 노란 톡방에서 공개할게요. 아, 좋아요. 네, 일단은 톱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이 종목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SK온 그리고 포드 14조 원 규모 미국의 배터리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이 종목도 같이 탄력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상한가 달성을 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추세적으로 문제가 없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차트적으로도 있지만 또 재료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톱텍이라는 종목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루시기에 까다로울 수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저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탄력도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중에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문의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제가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느냐. 오늘
삼진 L&D가 굉장히 탄력을 세게 가지고 갔습니다. 자, 여러 탄력을 가져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도 50% 올랐었던 이력이 있었어요. 삼성 SDI가 현대차와 플랫폼 계약을 했다. 후보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 MOU 체결이 소식이 있었다. 자, 이 공통점 뭐냐? 바로 삼성 SDI 중심으로 소식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50% 가까운 탄력을 가지고 갔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센 탄력, SDI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4분기에는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진 L&D가 오늘 거의 상한가 갈 정도로 센 탄력을 나와줬는데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저항을 순식간에 다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삼진 L&D 아직도 좋아 보이고 대신에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더 세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진 L&D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삼성 SD라는 재료를 안고 등에 업고 이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갔다. 그럼 오늘 필살기 종목은 더 강한 탄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종목 준비했는데 2종목 보여드렸습니다. 2종목은 제가 빠르게 지나갔는데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대응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 관련주 2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또 모멘텀으로 짚어주셨던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삼성전자에 관한 포인트와 관련된 톱텍과 또 삼진 L&D 이렇게 관련주 2가지 봐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관련주 노란톡방 안에서 세세하게 분석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필살기 종목이죠. 필살기 종목이야말로 더 큰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드릴 매수매도 타점 전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필살기 종목을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필살기 종목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종목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후공정 생산 설비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이 회사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2차 전지 쪽으로 충전 서비스, 충전 인프라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충전소 사업도 굉장히 미래 유명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업 또한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 매출의 80%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매출의 80%를 이게 장비가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에 헝가리의 법인을 설립을 했고 다양한 고객사를 또 보유하고 있는 이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5위인 SK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2차 전지 특성으로 봤을 때 진단 장비 그리고 차세대 고속 방전기 개발 MOU를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배터리 쪽, 폐배터리 쪽도 사업을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장비 기술력 그리고 충전기 인프라, 충전소 인프라 거기다 폐배터리 사업까지 진출했다. 제가 아까 섹터 소개했을 때 기술력을 바탕으로 폐배터리 쪽에 등장을 한 회사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거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노스볼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 보면은 노스볼트와 충방전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었고 이 재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맞물려서 간 거긴 하지만 무려 100% 넘는 폭등세를 연출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노스볼트가 지금 유럽 쪽 회사가 급해요. 계속해서 생산 시설을 늘려야 되고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이슈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중국 쪽 업체와 한번 일을 했다가 뒤어서 한국 업체를 선호한다. 근데 이미 같이 일했던 이력이 있었던 이 회사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협업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폐배터리 활용 전기차 충전기 대기업과 공급 계약 협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엄청 많이 품고 있는 거죠. 폐배터리 관련해서 대기업이랑 협의지만 이게 계약이 체결되면 이 소식으로 또 폭등세 나올 거고, 그리고 노스볼트와 추가적인 수주가 있다라고 하면 또 폭등세 나올 거고, SK온이 4분기부터 이제 장비에 대한 이런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 되게 주요적으로 계속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깊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굉장히 깊게 받아서 최근에도 몇 달 동안 시장 부진에 따라서 지금 5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레벨 다운돼서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바닥권에서 정말 바닥을 찍고 탄력을 낳아주는 이런 모습, 지금 물론 정배열의 형태는 아니지만 가파르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저항 돌파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다시 한번 이때의 시세를 분출해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게 품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너무 궁금하니까 두 번째도 바로 이어서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너무 또 매력적이어서 제가 편애하지 않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 부품 중에 하나인 음극부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부품인 응급 마찰용 단자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무려 100% 독점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관련 제품 생산을 하고 있지만 뭐 탈중국도 외쳐지고 있고, 중국 내 업체에서도 한 개의 업체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의 1차 벤더인 신흥 SEC, 그리고 중국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BMW 그리고 VO, 볼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관련돼서 아까 어떠한 흐름 나왔는지 기억하시죠? 이 종목도 삼성 SDI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2차 전지용 부스바 사업, 여러 가지 또 건설용 케이싱 로드 사업 추진도 하고 있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일단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상 이때 무려 150% 정배열 형태 만들면서 그때 2차 전지 이슈 계속해서 받았어요. 삼성 SDI, 테슬라의 ESS 배터리 공급 시작 소식, 그때 마찰용 응급단자 공급 사실 부각됐다. 국내에서 100%, 삼성 SDI에 100% 공급하고 있는 이런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150%의 폭등세를 가지고 갔고 일봉으로 또 한번 봐볼게요. 리튬이온 2차 전지 응급마찰용 단자, 지금 국내 시장 100% 독점 사실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이렇게 탄력을 가져갔어요. 자, 왜 그럴까요? SDI 잘 나갑니다. 거기에 독점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아직 그렇게 많이 분출이 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에 탄력이 좀 나왔지만 기간 조정과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가깝겠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 조정을 잘 맞추면 2차 추가적인 폭등세 전 충분히 15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두 종목 모두 다 2차 전지 장비주 안에서 꼽아주신 종목이고요. 첫 번째는 특히나 100%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두 번째 역시 더 큰 시세 분출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매도 타점 전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